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시TV의 클래시입니다. 저희 채널에 헤어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많은 클로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나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모발이나 두피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도 이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모발이 얇다 혹은 힘이 없어서 모발이 축 처진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얇고 힘없는 모발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스타일링과 더 튼튼한 모발을 위한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일단 얇은 모발의 특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모발이 좀 얇은 편인지 혹은 관리가 좀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유형에 해당이 되시는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머리카락이 얇으면 좀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발이 얇다 보니까 자꾸 축축 처지고 두피에 쉽게 이렇게 달라붙게 되죠. 여기에 더 안 좋은 케이스는 모발이 얇으면서 두피에 땀이 많거나 지루성 두피인 경우에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서 항상 땀이 차고 피지 때문에 머리에 이제 기름이 져 있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얇은 모발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셔야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얇은 모발을 가지신 분들은 짧은 헤어컷은 잘 안 어울리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장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짧은 머리보다 숱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적의 길이는 한 7cm에서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길이면 모발이 얇더라도 충분히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스타일링을 추천드리냐? 일단 첫 번째는 헤어 펌이에요. 펌을 하면 아무래도 모발에 볼륨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으로 공기 순환이 잘 돼서 두피에 열이 잘 빠져나가고, 같은 맥락에서 머리카락을 두피에서 띄워놓기 때문에 유수분이 머리카락 밑에 갇히지 않고, 그러면서 두피 건강이 좋아지고 모발이 튼튼해집니다. 근데 펌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펌을 해야 하느냐? 아이롱 펌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롱 펌은 일반 열 펌보다는 이 모발의 손상이 적고 한 올 한 올 뿌리를 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스타일은 긴 머리 포마드입니다. 아까 제가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긴 머리 스타일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머리를 어느 정도 기르셨다면 이런 볼륨감 있는 포마드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제가 직접 스타일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포마드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앞머리를 들어 올리고 가르마로 옆머리와 윗머리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스타일인데요. 바버샵에서는 사이드 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옆머리는 짧지만 앞머리와 윗머리가 아까 말씀드린 7cm에서 13cm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에 볼륨을 주면 볼륨감 있는 포마드가 가능한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쉽게 처지는 얇은 모발일수록 열을 가해서 볼륨감 있게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를 말리면서 반대편에서도 열을 가해주고, 특히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을 가한 상태에서 3초에서 5초 정도 고정을 해주시면 볼륨감이 더 잘 살아요. 만약에 지금 보여드린 이 스타일링이 좀 힘드시다면 포마드 스타일링도 펌을 하시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M자 탈모가 좀 심하신 분들은 헤어라인을 다 드러내면 나이가 더 들어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르마를 좀 더 안쪽으로 타셔서 이쪽 머리를 이마에 그냥 딱 붙이면서 헤어라인을 가려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M자 라인을 좀 가리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는 커버가 안 되신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헤어라인을 따라서 머리카락을 씹는 방법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헤어라인 문신이나 커버 메이크업 제품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이 얇은 모발을 어떻게 데일리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두피 타입과 헤어 상태에 잘 맞는 제품을 사용하셔야겠죠. 두피 타입별로 이 특징을 좀 알아보면, 피부 기초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피부 타입이 건성인지 지성인지에 따라서 알맞은 제품이 다른 것처럼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두피 타입을 먼저 체크를 해야 올바르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건성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지 분비가 너무 부족해서 머리를 아무리 꼼꼼하게 감아도 각질과 비듬이 많이 생기는 타입입니다. 이 두피에 노화된 각질이 쌓이면서 모발에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탄력을 잃게 되죠. 이런 건성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케어를 피해야 되고, 오히려 머리를 너무 자주 감지 마시고 머리를 감으신 후에는 자연 건조 또는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지성입니다. 반대로 피지 분비가 너무 과도해서 기름기가 많고 자주 떡이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성인 분들보다 지성인 분들이 그래서 더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처럼 이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성 전용 샴푸를 사용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머리를 감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 3번째는 복합성입니다. 이 두피는 지성이지만 너무 잦은 샴푸 사용이나 염색이나 펌 같은 이런 화학적 시술로 인해서 모발은 푸석한 타입이죠.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감으실 때 두피를 집중적으로 씻어주시고 이 모발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발라주시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 마사지를 통해서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두피랑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샴푸를 사용하면 좋냐? 말 그대로 모발에 도움이 되는 샴푸를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겠죠. 특히 이제 모발이 얇은 분들은 힘없이 처지는 모발에 영양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샴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이건데, 튼튼한 모발을 위한 샴푸로 잘 알려진 알페신 카페인 샴푸 C1 블랙 에디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알페신 샴푸는 전 세계 62개국에서 약 2억 병이 판매된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알페신 카페인 샴푸 C1 블랙 에디션은 이 알페신 샴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제가 이거 말고도 가지고 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이제 알페신 카페인 샴푸 C1, 이게 기본 모델이거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블랙 에디션이 나오면서 향이 좀 더 풍부해졌고, 샴푸를 하고 나서 모발을 이렇게 잡아봤을 때 좀 더 풍성한 그립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GQ 인더박스에서 촬영했던 가격대별 발렌타인데이 선물 추천 영상에서도 제가 이 알페신 샴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직접 써보고 나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 샴푸를 좀 오래 사용을 했었는데 정말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뷰 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블랙 에디션을 또 보내주셔서 한 2달 정도 실제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자가격리 그루밍 영상에서도 이 알페신 제품들을 잠깐 소개를 드렸었죠. 그때가 이제 써보면서 리뷰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기였는데 정말 만족했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이 샴푸를 써보면서 느낀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거품이 좀 풍성하게 나서 머리를 감을 때 그 그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머리를 움켜쥐고 마사지를 할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사용 방법에 1일 1회 매일 2분간 사용하라고 쓰여 있는데 정말 꾸준히 쓰니까 헤어 볼륨감이 좀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헤어 스타일링 하기가 좀 더 편해진 느낌? 특히 이제 머리카락 길이가 저랑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긴 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카페인 샴푸라고 하니까 어떤 향일지 정말 궁금했는데 엄청 시원한 이제 맨솔 향이 나고, 거기에 이제 좀 깊은 우디 향이 되게 강하게 납니다. 완전 남성스러운 향. 한번 좀 시향을 해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샴푸 향이랑 좀 완전히 다르다고 느껴질 거예요. 저는 이제 GQ에서 리뷰하면서 처음 보게 됐을 때 이 디자인도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럭셔리하고 약간 엔진 오일이라고 해야 되나? 소의 한방 같은 엔진 첨가제 같은 거 있죠. 좀 그런 디자인이어서 조금 남성적인 멋도 느껴집니다. 샴푸를 이렇게 짜셨으면 손에서 거품을 충분히 내셔서 두피부터 마사지 하듯이 씻어주시고 남은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씻어주세요. 더 효과적으로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샴푸를 사용한 후에 2분 정도 가만히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샤워를 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물을 묻히고 샴푸를 한 다음에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씻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2분이 충분히 넘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세면대에 수 그리고 제가 머리를 감는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감지 않습니다. 이게 허리에 되게 안 좋대요. 목이랑.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를 감을 때 샤워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허리에 무리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두피 영양액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런 거죠. 이제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은 기본이죠. 누구나 하시는 거고. 근데 모발이 얇으신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두피나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헤어 컨디셔너를 계속 써주시면 오히려 헤어 볼륨감이 좀 약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어 컨디셔너보다는 이 두피 활성 영양액인 알페신의 카페인 리퀴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자가격리 그루밍 영상에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추천을 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어요. 이게 하루에 한 번 두피에 마사지를 하듯이 발라주시면 가늘고 약해진 모발을 튼튼하게 해줘서 풍성한 스타일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일단 딱 발라보시면 가장 처음 느끼는 게 살짝 화끈할 정도로 맨솔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쿨링감이 진짜 좋고, 컨디셔너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않았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머리를 감으시고 모발과 두피를 말려주십니다. 헤어 드라이어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쓰시는 건데, 이게 뚜껑을 여시면 이 입구 부분이 되게 커요. 확 쏟으시면 진짜 다 쏟아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모발 탄력이 없는 부분 위주로 조금씩 이렇게 흘리면서 지나가 주세요. 그 다음에 손끝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듯이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씻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대로 뭐 주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헤어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가격리 그루밍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약간 처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알페신 카페인 리퀴드를 쓰면서 이 모발이 살짝 튼튼해지고 좀 힘이 써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자 이 제품을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모발과 두피 관리법은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한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술은 이제 두피염을 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얇은 머리카락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두피에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백해무익하다고들 하죠. 특히 니코틴이 혈관 수축 작용을 해서 모발에 안 좋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제 생활 패턴인데 충분한 수면과 모발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발의 생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고 이 운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란, 돼지고기, 땅콩, 고등어, 검은콩, 두부, 우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하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미네랄, 해조류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과정에서 많이 말씀드린 건데 찬바람으로 머리를 말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샴푸를 하시고 나면 그 직후에 두피에서 살짝 열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약간의 열과 습기가 있으면 세균이 활동하기 정말 최적의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찮으셔도 두피는 완전히 말리시고 모발도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때 이제 두피에 열이 오르지 않도록 찬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빨리 말리기 위해서 혹은 스타일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피에 열을 가해야 된다면 뜨거운 바람은 최소 20cm에서 30cm 이격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막 재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식이 될 때만 엄청 이렇게 떼면서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저도 자기 전에는 무조건 찬바람으로만 말립니다. 그럴 땐 확실히 다이슨 헤어드라이어가 좋더라고요. 스타일링 할 땐 절대 안 쓰는데 머리 말릴 때는 진짜 빨리 말라요. 네, 지금까지 얇은 모발의 스타일링 방법과 올바른 두피 관리법을 이 알페신 제품들과 함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이렇게 헤어에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꼭 저녁에 머리를 감으셔야 됩니다. 네, 낮 동안 이제 두피와 모발에 먼지가 또 쌓이고 이런 제품을 확실하게 씻어내지 않으시면 밤새 모공이 막히면서 모발이 약해지고 정말 안 좋다고 해요.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술을 마신 날이나 안 감고 잘 때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클로버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알페신 제품들을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응모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알페신 제품들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얇은 모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알페신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튼튼한 모발과 두피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